안녕하세요. 타오 여성비뇨기과 원장 이경래입니다. 오늘은 방광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내시경은 뭔가요, 원장님? 자, 이제 방광 내시경이 뭔지는 당연히 말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방광을 이제 보는 내시경입니다. 우리가 방광에는 많은 질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이제 방광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방광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방광 내시경입니다. 우리가 방광에 들어가서 점막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혈뇨라든가 방광암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방광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방광 내시경은 왜 해야 되나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광 내시경이 방광 질환을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광의 질환으로 인한 증상들, 배뇨 증상,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소변이 시원치 않아요, 또는 소변이 새요, 여러가지 이런 증상들 모두 다 하부요로 증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장기는 방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부요로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치료가 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만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들은 다 방광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도 중요한데 40대 이상의 중년에서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방광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타오 비뇨기과에서는 연성 방광 내시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방광 내시경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포의 방광 내시경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가지고 복도까지 이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방광 내시경이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이제 방광 내시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쇠가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요도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 방광 내시경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시경을 이제 경성 방광 내시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요즘도 이제 이 경성 내시경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런 경성 내시경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성, 이게 실리콘처럼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 직경도 훨씬 더 작고, 그래서 방광 내시경의 공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끝에서 제가 이제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손을 안 대도 이렇게 저를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의 18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요도로 들어갈 때 이 딱딱한 내시경이 들어가면서 불편하거나 통증이 심했었는데, 이런 연성 내시경은 저희들이 요도를 직접 보면서 요도의 각도를 따라서 굴곡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성 방광 내시경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해서 방광 내시경이 너무너무 편해졌고 통증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이 경성에 비해서 연성 내시경이 시야가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덜 불편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분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성 방광 내시경보다는 연성 방광 내시경을 제가 추천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위 내시경을 자주 들어서 알게 됐는데 방광 내시경은 저희가 처음 들어서 너무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뭐가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많이 알고 있죠. 다들 건강검진을 하면서 한두 번 해야 되고, 그게 국가암검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또는 그런 간격을 두고 이제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건데, 대장 내시경은 전처치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위 내시경은 들어갈 때가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으로 보통 많이 하죠. 수면 내시경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방광 내시경은 이 두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방광 내시경은 전처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래에서 오늘 필요한 검사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또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할 때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방광내시경이 여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제가 좀 이따 이제 남자랑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성의 방광내시경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처치가 필요 없고 그리고 통증이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 위내시경처럼 좀 수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내시경은 물을 채워요. 우리가 생리식염수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방광에 소변이 차면서 방광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cc 찼을 때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고 200cc 찼을 때 너무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응들을 저희들이 환자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광내시경은 수면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내시경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진료과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진료과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분이 되는 과가 이제 산부인과랑 비뇨기과밖에 없는데 이 내시경도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시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지옥을 경험했어요. 다시는 이건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의 방광내시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남자들의 이제 모용도가 되는데 이제 요도가 되겠죠. 요도가 되고 이게 방광입니다. 그래서 이 방광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요도를 쭉 달아서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꺾여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또 꺾여야 됩니다. 거의 한 90도가 꺾여야 되거든요. 이 두 번 꺾이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자들도 연성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통증을 거의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옛날에 이 경성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휘어지지 않은 이 내시경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내시경이 굉장히 힘든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데 여성분들의 요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남성과 다르게 요도가 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요도 끝에서 딱 한 2cm 정도만 들어가면은 바로 방광이 나옵니다. 남자는 이렇게 휘어서 6에서 7cm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는 2cm만 들어가고 또 요도가 좁지 않고 그리고 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방광내시경은 이런 구조적 차이점에 의해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쉽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방광내시경은 왜 하고 어떤 거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사실 방광내시경에 대해서도 아직도 할 얘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방광내시경이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이 외래 병원에 오면서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